성도 여러분, 그리고 복음사역의 동역자 여러분, 아가서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가서 해설 방식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아가는 드라마 형식으로 기록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시간 강의를 마쳤습니다. 드라마 형식 중에서도 세 사람의 주인공, 즉 술람미와 목동, 그리고 그 사이에 세상의 부귀 영화를 주겠다고 하면서 끼어드는 솔로몬, 이렇게 세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드라마 형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역시 저의 창작이 아니고 이미 몇몇 학자들에 의해서 주장되어 온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내용이 대동소이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3인 주인공 드라마론을 말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각기 다 다릅니다. 드라마 형식으로 구성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일단 아가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의 사랑 노래들의 선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그 안에 그 내용이 클라이막스로 향하는 중에 극적인 갈등 구조가 있다는 뜻입니다. 드라마라고 말을 하면 어떤 주제가 있는 이야기, 즉 일반적으로 말하는 스토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드라마라고 말을 하려면은 그 안에 반드시 플롯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드라마로 보지 않습니다. 플롯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는 중에 작가가 의도하는 극적인 반전과 또 갈등 구조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플롯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만약에 영어 사전에서 플롯, P-L-O-T를 찾게 되면 무슨 음모 이런 식으로 그 해설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플롯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얽히고 설킨 이야기, 갈등 구조, 그 안에서의 어떤 반전,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드라마라고 말을 합니다. 다수의 학자들은 아가가 드라마 형식으로 기록됐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아니라고 합니다. 아가는 드라마가 아니다라는 쪽으로 더 의견이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드라마가 아니라고 말하는가에 대한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솔로몬 시대 전후에는 유대 사회에 드라마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가 그 시대에 기록된 것이라면 당연히 이것은 드라마일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대 유대인 사회에서 드라마가 공연이 된 적이 없었다고 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아마 고대 유대 사회에서 드라마가 공연된 적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유대인들은 드라마 형식을 접한 적이 없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고대 유대인들도 이러한 문학 양식에 매우 익숙했다고 봐야 합니다. 아가를 한편의 드라마로 본다는 것은 그것이 연극으로 공연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 내용이 드라마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뜻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유대인들이 드라마 형식에 익숙하였다고 할 수 있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내러티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러티브라고 하는 것은 문학 양식으로서 어떤 사실과 그것이 가지고 있는 교훈을
이야기체로 풀어놓은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을 내러티브라고 말합니다. 일반 성도들은 이 내러티브라고 하는 말을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에게는 이 내러티브라고 하는 말이 매우 익숙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에 관한 기록만 보더라도 그것은 다 내러티브로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정확히 알 수 없는 이유로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최악의 상황을 경험합니다마는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져서 총리가 되고 또 그들을 버렸던 형들의 모든 가족이 그로 인해서 애굽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루는데 필수적인 어떤 사명을 감당해냅니다. 그 자체가 벌써 드라마틱합니다. 삼손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룻기에 나오는 룻의 이야기는 그 자체가 약간의 각색만으로도 바로 공연이 가능할 정도의 드라마틱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 다 내러티브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기의 많은 사건들도 대부분이 다 내러티브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내용은 다 드라마틱합니다. 드라마틱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쓰는 것은 소설처럼 작가가 허구의 사실을 이렇게 설정해서 기록했다는 뜻이 아니라 있었던 사건 자체를 기술하는 방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러티브라고 하는 양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평범한 서술보다 독자나 청자들을 그 사건에 참여시키는 효과도 크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보다 그 내용을 오래도록 기억하게 하는 데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공연된 연극을 본 적은 없다 하더라도 이미 이와 같은 드라마 형식을 갖춘 내러티브는 일상 속에서 늘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드라마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용어나 공연을 접한 적이 없다고 해서 그들이 드라마틱한 이러한 작품에 익숙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 이런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더 나아가서 솔로몬 전후 시기에 유대인들이 연극 공연을 한 적은 없다 하더라도 사실 개별적으로 이미 존재하던 이방인들의 드라마와 같은 작품들을 접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아는 연극은 BC 500년경에 그리스에서 디오니소스, 즉 바카스라고 하는 거죠. 디오니소스 축제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보다 500년 이른 BC 1000년에 솔로몬 시대에는 드라마 개념이 없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성급한 주장입니다. 연극사에서는 이미 BC 2000년경 이전에 그리스의 남부 미케네라고 하는 곳에서 연극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때 미케네에서 사용한 연극용 가면과 소품들을 많이 발굴해 내었습니다. 이 미케네 연극의 전성기는 BC 1700년에서 120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이 블레셋 사람들, 이 블레셋은 성경에서 갑돌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민한 사람들이 세운 국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갑돌은 그리스 남부 크레타 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크레타 섬과 미케네와 또 그 지역에 있던 연극, 이것은 이미 굉장히 유명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2장 23절, 예레미야 27장 4절 등을 보게 되면은 이 갑돌 사람들이 블레셋으로 이주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이전에 이들은 이미 팔레스타인 남서부 해안으로 이주해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매일같이 소교되는 가자지구라고 하는 것, 그쪽으로 이주를 해서 그들이 거기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한 종족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했다 하더라도 짧은 시간 내에 그들의 전통적인 문화와 단절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흉년으로 인해서 블레셋 땅으로 피난하였을 때 이와 같은 그들의 문물을 접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물론 이들이 그것을 선호했는지 아니면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접했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가자 지역에서 데릴라라고 하는 기생을 만났습니다. 데릴라는 바로 그리스 남부 지역의 문화를 전수받은 댄서이고 가수이며 기생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러한 사람을 조나라고 하는데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이걸 기생으로 번역한 것뿐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거룩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즐겼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접했을 가능성은 매우 농후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아간은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연해 시들 중에서 선집한 것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그 이집트의 오시리스 신화, 이것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이른 시기인 BC 2800 내지 2400년경에 대중 앞에서 공연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연극사에서 대부분 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 멤피스 지역에, 그 이집트의 멤피스 지역이라고 있거든요. 멤피스 지역의 연극, 또 아비도스라고 하는 지역의 그 순환극,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알려진 것들입니다. 고대 애굽의 영향력으로 볼 때에 이것은 꼭 인근뿐만 아니라 보다 넓게 알려졌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각국과 문화적인 교류를 왕성하게 할 때에 애굽의 공주도 솔로몬의 부인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년에는 이러한 일들 때문에 종교적으로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들이 이방신을 섬길 때에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참여를 한 것이 문제가 되었었는데, 이들이 이방신을 섬겼다고 하는 것은 사상적으로만 섬긴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르는 어떤 의식을 행하고 그 주변 사람들을 거기에 참여시킨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시리스 신화를 노래와 춤 등으로 표현하는 공연적 성격을 갖습니다. 특히 애굽 문물의 강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당시 유대의 귀족들은 자녀를 애굽식 교육하는 곳에 보내어서 훈련을 시켰었습니다. 애굽식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첨단 과학과 같은 것이 포함되는 것입니다만은 애굽의 전통적인 사상 역시 여기엔 포함이 됩니다. 그뿐 아니라 이들은 이전부터 동서양을 넘나들던 대상들에 의해서, 캐러반이라고 하는 이 대상들에 의해서 전래된 이국의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팔레스타인은 고립된 지역이 아닙니다. 따라서 솔로몬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드라마 개념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성급한 결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로 드라마론을 반대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드라마가 갖추어야 하는 지문 혹은 연출을 위한 지시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시라고 하는 것은 인물의 동작을 어떻게 하라, 또 아니면은 뭐 표정을 어떻게 하라, 심리를 어떻게 표현하라, 이런 것을 지시하는 것으로서 연극 대변에 보면은 동작 지시가 있고 무대 지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아가서가 드라마 형식이 아니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의 억지에 가까운 주장일 뿐입니다. 아가 같은 작품은 누가 책상 위에서 뭐 며칠 동안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야기가 한동안 구전으로 전해지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지만은 어느 시기에 그것이 문자화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전을 문자로 옮길 때에 거기에 무슨 지시나 지문 같은 것이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드라마라고 하는 것은 연극으로 공연될 수 있는 대본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이 내러티브가 보다 발전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아가에서 남성과 여성의 대사는 히브리어를 어느 정도 알면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인공이 3명이라고 했을 때 남성이 2명 나온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2명의 남성의 대사가 어떤 것이 이 사람 것이고 어떤 것이 이 사람 것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구분할 수 없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어떤 학자는 억지로 끼워 맞추기 전에는 불가능하다고 해서 이 3인 주인공설을 우회적으로 부정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아가서를 대했을 때 이러한 말을 보고 연구를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자세히 본 결과 2사람의 남성이 등장한다고 했을 때 대사를 구분하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2사람의 남성이 사용하는 용어가 다르고 그 남성의 대사에 대한 여인의 반응이 다르고 그 남성의 이미지가 다릅니다. 이것으로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은 본문을 해설하면서 차례차례 그때그때마다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가가 드라마 형식으로 되었다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가가 드라마 형식으로 된 것이라면은 우선적으로 첫 번째로 그 내용이 통일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선집이 아닙니다. 드라마는 통일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통일성이 있다고 하는 말은 한 사람이 뚜렷한 주제를 가지고 기획한 작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주장을 하느냐? 첫 번째, 아가는 시종, 여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됩니다. 이것이 남성 중심, 여성 중심으로 이렇게 오락가락하지 않습니다. 시종일관 그렇습니다.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의 연애시에서는 항상 남성이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것에 비하면 이건 굉장히 독특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일관되게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아가의 배경입니다. 이것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시종일관 그렇습니다. 두 번째, 통일성은 아가에서 사랑의 깊이가 더해지는 과정을 표현하는데 그것을 보았을 때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사랑의 깊이가 더해진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2장 16절에는 너는 내게 속했다. 그리고 나는 내게 속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자대로 하면은 너는 나의 것, 나는 너의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인 6장 3절에 보면은 나는 너의 것, 너는 나의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처음엔 자기 중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만은 두 번째는 상대방 중심으로 이 말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7장 10절에는 너는 나의 것이라고 하는 말만 딱 나오고 나는 너의 것 뭐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에서부터 완전히 상대방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한 사람이 기획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통일성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은 후렴구입니다. 아가서를 보시게 되면 세 차례 후렴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후렴이라고 하는 것은 다소 산만하게 보이는 내용의 중심을 한 곳으로 응집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찬송가의 후렴을 생각해도 그 기능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세 차례 후렴이 나옵니다. 2장 7절, 3장 5절, 8장 4절에 있습니다. 근데 이 후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들사슴에게 맹세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서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깨우지 말고 흔들지 말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언뜻 보면 지금 이 좋은 분위기 깨지 말라 이렇게 보입니다만은
내 사랑이라고 번역된 이것을 자세히 보면 그런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사랑이라 할 때에 사랑은 히브리어로 아하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하바 앞에 정관사 같이 생긴 하가 붙습니다. 아하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관사 같이 생긴 하를 나의 사랑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사랑 그 자체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my love 할 수도 있고 the love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는 나의 사랑보다는 그 사랑 자체,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 그 자체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라. 그러니까 사랑을 내 마음속에서부터 인위적으로 이렇게 요동치게 하려고 한다든가 뭔가 조작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솔로몬 같이 양손에 선물 보따리를 들고 와서 사랑을 이렇게 얻어보려고 하는 것,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 진정한 사랑은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3차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통일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4번째는 아가에 등장하는 두 사람의 남성의 캐릭터도 시종일관 분명히 구분됩니다. 그중 한 사람인 왕은 모든 것이 자기 중심입니다. 모든 일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또 매우 럭셔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용어도 그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또 한 사람의 남성인 목동은 항상 여성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이렇게 거칠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문 밖에서 기다린다거나, 왕 같으면 열고 들어왔을 텐데 이 목동은 기다립니다. 열어줄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런 식으로 다릅니다. 그리고 목동이 사용하는 이미지도 다르고 용어도 다릅니다. 매우 목가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장 8절 이하에서 보면 한 남성은 이 목동입니다. 이 사람은 산을 넘고 들을 건너 여인에게 달려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3장 6절 이하에서 보면 왕은 최고로 럭셔리한 세단을 타고 가마를 말합니다. 여인에게 옵니다. 이게 다릅니다. 이것이 산을 넘고 들을 넘는 사람과 럭셔리한 세단을 타고 오는 사람과 같은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또 5번째로 아가가 3인 주인공 드라마 형식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본문 1장 4절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 부분 해설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는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드라마 형식의 작품들은 소위 프롤로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앞에 전체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맛보여주는, 암시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exposition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여기에는 그 내용, 전체 내용에 암시가 들어있어서 독자들로 하여금 작품 안으로 더 깊게 들어오게 하고 또 전체 흐름을 약간 알게 해서 집중력을 더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였다. 너는 나를 인도하라. 이 문장만 보더라도 여기서 이끌어 들였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보라고 하는 말은 항상 밖에서부터 안으로 이끌어 들일 때에 쓰는 말입니다. 또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 번역이 조금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도하라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마샤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은 항상 안에서 밖으로 이끌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은 여인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나를 여기서 이끌어내라. 이렇게 반의적 동사가 2개가 쓰인 것입니다. 끌어들인 사람에게 나를 바깥으로 내달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1장 4절에서 남성은 왕과 또 다른 남성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3인 주인공 드라마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가에는 갈등 구조와 반전이 있는 플롯이 있습니다. 드라마에는 반드시 플롯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플롯이 이렇습니다. 평범한 여인이 평생 가질 수 없을 것 같은 보물로 술람미를 유혹할 때마다 술람미는 그 선물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의 요구에 이렇게 딸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자기가 사랑하는 자 목동을 생각합니다.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목동이 술람미가 있는 방으로 찾아왔을 때, 그렇다면은요, 목동이 찾아왔을 때 얼른 문을 열어야 되는데 또 그렇게도 안 합니다. 밖에서 밤이슬을 뒤집어 쓸 때까지 기다렸다가 뒤늦게 문을 열고 가버린 목동을 찾아 나선다든가 하는 이러한 장면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내면적인 심리 갈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연극 무대나 영화로 만들어졌다면 이것을 연기하는 배우는 연기력이 상당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표정이라든가 동작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서 그 내면적인 갈등을 소리 없이 표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플롯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제 모든 것을 극복하고 다시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제 자리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아가의 내용을 대충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세상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는 성도의 모습을 일단 보여줍니다. 그리고 갈등하는 모습을 매우 심오하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고민하고 갈등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사랑의 힘으로 이러한 것들을 극복해내는 모습도 그려져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아가서에서는 예술성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라고 말을 했지만은 이 사람은 처음부터 이것이 선집이다, 아니면은 드라마로 봤을 때도 2인 드라마 정도로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3인 드라마로 새롭게 본다면 그 예술성을 극찬하게 될 것입니다. 아가의 작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형성된 사랑의 힘을 강조합니다. 세상을 이기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도덕성이나 아니면 율법의 강제성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힘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독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떤 유혹이 있을 때에 자신의 의지를 믿는다든가 뭐 나는 한다면 한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고 도덕성을 이렇게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때문에 무서워서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기만 하면 이런 것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본문 해설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성경과 또 제가 쓴 그 책 있으신 분들은 미리 좀 보시고, 그리고 강의를 들으시게 되면은 아가서가 여러분의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